저는 전주시청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담당하고 있는 김태희 주무관입니다. 이름 덕분에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진짜 김태희냐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I hopped off the plane at LAX with a dream, my cardigan. Welcome to the land of fame excess. Am I gonna fit in? Jumped in the cab, here I am for the first time. 웃으면서. 이쁘다. 전동성당이 2년 만에 보수공사를 완성해가지고요. 현아의 나빌레라라는 댄스 챌린지를 같이 접목해서 여기 전경을 함께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러 나왔습니다. 난좀 다르잖아. 근데 이게 햇빛이 비치면서 진짜 이뻐요. 하루에 한 5시간씩 한 2, 3일 동안 연습했고 지금 몸살 나가지고 막 목도 아프고 파스도 붙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는 딱 이 구도로 하고 표정만 좀 더 밝게 밝게 웃으면서 하고 마지막에 이거 길게. 표정 너무 언니 귀여워요 이거. 귀여워요. 알았어. 한 번만 더 찍어보자. 제 MBTI가 ENFJ인데 그 ENFJ 중 특성 중 하나가 니들이 좋으면 난 광대가 돼도 좋아 막 이런 게 있어요. 남들이 제 영상 보면서 재밌어도 하고 또 시정 관련된 정보도 주니까 되게 뿌듯하고 보람되고 아 이게 좀 나한테 잘 맞다. 첫 올린 영상 그 공무원 신입 공무원 브이로그 영상이 대박이 났고요. 그게 조회수 31만 회? 이날치 범 내려온다. 영상으로 패러디한 방역수칙 준수하는 뭐 거리두기 하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대박이 나서 조회수가 21만 회? 여기 하이라이트 여기랑해. 읽어야 돼요 이거. 전주하면 약간 양반의 도시 해서 약간 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춤이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전주시는 활발하고 좀 쾌활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 센터 해가지고 좀 저만의 공간인데요. 이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와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고 제가 혼자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조금 고충이라고 하면 제가 그 공간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좀 적어서 초반에는 좀 눈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영상만 보면 되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 1층에 있는 카페 커피가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어. 진짜 머리가 타고 갑자기 정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 쐬고 오는 게 잠깐 쉬는 게 제일 좋고요. 아그작아그작 소리 나는 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어? 있지, 뒤에 다 있었지. 다 쳐다봤겠다. 나 이거 좀 잘 괜찮은지 한번 봐줘, 여기. 인서트 넣은 것들. 어때? 좀 덜 사막이 같아졌어? 처음에는 완전 사막이었는데 지금 약간 인간으로 진화했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이거 만감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만감도. 새롭게 단정한 전동성당. 응. 아직 과장님한테 검토 안 받았어. 그래? 이제 이렇게 다 찍어놨는데 이제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맞아. 다시 찍어야겠네. 편집을
하다가 기획을 하다가 안 풀릴 때 막 머릿속이 막 엉킨 것처럼 되게 막 막막할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수다 떨고 나면은 깨끗해지고 아 이제부터 나 또 다른 걸 할 수 있겠다. 편집을 하다 보면은 뭐 밤 11시까지 할 때도 있고 축제 촬영은 이제 주말 또 촬영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저희 퇴근 시간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편집 일찍 끝내서 칼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끝났다. 집에 가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래간만이시네요. 오늘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오늘 힘들어가지고. 예.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아유, 오늘 더운데 우리는 촬영하느라. 에어컨 켜도 더워요, 진짜. 근데 오늘 삼겹살 먹고 기분 풀려고요. 네, 잘 오셨어요. 삼겹살 2인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년 전에 제가 이제 전셋집으로 여기 근처에 집을 얻으면서 왔거든요. 집 근처여서 가까워서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획 같은 게 잘 안 풀리거나 영상 편집 같은 게 잘 안 풀려서 일은 많이 했는데 한 게 없을 것 같은 날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사를 설득을 못 시켜서 좌절했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찾아와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야. 고기의 그 육즙이 진짜 다른 집이랑 비교도 안 되게 좀 수분기가 가득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맛있고 제가 묵은지 익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작년에 담근 김치를 직접 쓰신대요. 그 김치를 돌판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빨리 익어라. 맛있겠다. 빨갛던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면서 기름이 한 방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 한번 뒤집어졌을 때 그 빛깔을 보면은 저의 이 힘들었던 마음과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 저는 그러니까 많이 뒤집지 않아요. 노릇해졌을 때 한 번만 뒤집어서 또 노릇해졌을 때 자른 다음에 옆면을 코팅을 한 번씩 더 익혀서 해줘요. 그러면 육즙이 그 껍질 안에 갇히거든요. 그럼 먹었을 때 입 안에서 육즙이 팡팡팡 터져요. 사장님 밥 하나만 주세요. 숫자가 거의 없어. 나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저는 초밥처럼 쌈무에 밥, 고기 2점, 김치 익힌 것, 그리고 양파, 마늘, 쌈장. 진짜 입이 햄스터 그 해바라기 씨 넣은 것처럼 가득 담아가지고 볼이 미어 터지게 먹으면 맛있어.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짜증이 나요.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짜증나. 이러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모든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오늘 하루의 답답함을 삼겹살의 기름과 함께 내려주는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 나에게 주는 보상. 솔직히 오늘 아침부터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몽롱해요. 딱 너무 행복하면 딱 힘이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잘 마쳤다. 나 오늘 고생했다. 맛있는 것도 먹었고 이제 씻고 자야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적은 지방.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 동네 카페들이 있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예쁘고 큰 카페가 있어서 좋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New friends 만나는 거 좋아요. 그동안 카페에서 커피만 마셨던 분들은 주목! 지금부터 지역 문화 거점이자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곳 카페, 그 이상의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주의 고장, 상주 외곽에 자리 잡은 곳. 예쁜 정원이 있어서 SNS 감성 카페로도 유명한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일단 책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짜강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까지 함께 제공하는 이곳. 사장님께서 카페에 작은 도서관을 차린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고, 사실 카페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무언가를 품고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한 시류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준비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쉽고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바로 이곳인데요. 저랑 같이 쭉 둘러볼까요? 자, 일단 카페니까 기본적으로 커피랑 빵이 있네요. 아까 말했지만 책도 있고요. 각종 전시도 진행됩니다. 밖에는 푸릇푸릇한 잔디가 반기고 대나무 오두막엔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파는 소품샵이, 거기다 각종 공연이 열리는 무대, 그리고 고양이까지 정말 알차게 채워진 곳입니다. 저희가 작년 봄부터 오픈해서 매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주민들의 반응은 저희가 주 타겟층이 거의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인데 이제 이러한 행사가 지역에는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을 느끼시고 계시고,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편이에요. 지방에 살면서 문화 생활을 즐기려면 꽤 멀리 이동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카페만 찾으면 쉽고 편하게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가 있죠. 반대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지방의 매력을 알리는 행사도 있는데요. 이건 카페 인근에 위치한 향교 건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복 입기, 또 전통 문화 공간에서 숙박하기, 또 우리 상주 지역의 관광 투어하기, 이런 걸로 하는 걸로 그런 힐링을 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향교에서 썼다는 이 건물, 지금은 의미 있는 숙박을 위한 장소로 변신했습니다. 원하는 기간에 3박 4일 정도 이제 숙박을 하시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숙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어떠한 의미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손편지, 영상, 그림 어떤 거든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은 의미 있는 선물들은 저희가 향교 어르신들에게 공유를 해서 어르신한테 또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친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는 시간. 어떤 부담도 다 내려놓고 책과 함께 가만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오니까 책도 되게 많고 여기 앞에 보니까 향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도 읽고 향교도 보면서 그냥 힐링하고 가고 싶어요. 향
상교 관계자와 동네 어르신들은 지역을 살리는 기특한 젊은이들에게 늘 아낌없는 응원도 보내주십니다. 오시는 분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각지에서 오시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창이 한교에 더 많은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뤄가는 꿈의 공간. 사장님은 앞으로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지역에서도 충분한 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음악 페스티벌이나 문학 살롱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영주 시내 중심에 위치한 개인 카페를 찾았습니다. 가게 구석구석 사장님 취향이 묻어나는데요. 여기선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펀시티의 플라이인데요. 저희 카페는 2달에 한 번씩 컨셉을 바꾸고 있는데 이번 컨셉은 뮤직 페스티벌이라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들을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작품도 있는데요. 바로 사장님이 직접 그린 커피 홀더입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건 낙서 홀더인데요.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소소한 행복과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고객님들께서도 재밌어하고 SNS에 인증도 해주고 계셔서 보람차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마음 저격하는 사장님 센스 덕분에 커피를 받는 손님들은 매번 웃음이 빵빵 터진다네요. 이때 외국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손님이라기엔 꽤 친해 보이는데요. 호주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인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했고 영주에 있는 한국인 분들도 외국인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음료 한 잔만 주문하면 별도의 참가비 없이 서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Changwon Woo, and I'm 28, and I want to use in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맥켄지입니다. 저는 27살이에요. 한국인은 영어로 말하고 외국인은 한국어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듣기, 말하기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모임인 거죠. Let's start talking about the culture shock, everyone. 학생들과 교사들이 점심 후에 이를 닦는 걸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단어까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Question is 올백. 한국인 참가자가 올백의 뜻을 물어봤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이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Oh, I know. It's all back. It's a ponytail, right? Yes. 게임을 하듯이 재밌게 알아가는 한국 문화. 웃고 떠들며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요. 지인분 소개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많은 외국 분들도 만나보고 한국인 분들과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한국 친구 만나고 싶어,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는 한국어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함께 언어를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 어느새 동네 친구가 된 사람들.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청년들의 모임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영주 시민분과 더 많은 영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참가자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는 커피만 마시는 데라고요? 지방에선 문화생활하기 어렵다고요? 이젠 커피와 문화생활 모두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 거점 카페, 그 이상의 카페를 찾아보세요. 78년 동안 아버지를 아직까지 못 찾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달랑 사진 한 장뿐. 아버지! 아버지! 동경에 있는 야수군이 신사에 명부에 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빨리 우리 한국인들 또 우리 아버지 빨리 빼주세요. 78년 평생 아버지를 찾고 있는 슬픈 사연을 들어봅니다. 동해시 부곡동에서 동정남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정남 어르신은 일본 나고야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그 다음 해 전남 고흥 외가로 돌아온 후 동해시가 묵호읍이었던 1969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휴양을 자주 다녔답니다. 거기서요. 동정남 어르신의 아버지 고 동선홍 선생. 그는 나고야로 유학을 갔고 미쓰비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을 당하자 안내자로 따라 나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기가 취직시켜줘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징용을 가는데 가서 뭐 억압을 받고 그래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내가 인솔해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마 자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솔해 가진 걸로 그것만 알고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이모가 전한 사연 외에는 전혀 기록이 없던 상태.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일본을 수십 차례 다녔지만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제징용자가 많았다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갔었고 멀리 사할린 현지 동포신문에 사연을 싣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 용산에 가면은 태평양 전쟁 위원회가 있다. 거기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그렇게 10년 만에 아버지의 기록을 찾게 됐는데요. 이렇게 전라남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저 외갓집 주소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공국 북내면 신문이라 이거 딱 나와 있는데 연명부에서 찾게 된 눈에 익은 주소. 아버지의 본적지였습니다. 풍년소농을 딱. 그때까지는 처음 잘 몰랐죠. 풍년소농이 뭔가. 풍전선홍, 일본명 도요타 젠코. 창씨 개명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창씨 개명이니까. 이게 창씨 개명으로 했는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똑같고. 이름은 그냥 소농이고. 동자를 갖다 이제 그 동자를 없애버리고 풍전을 한 거예요. 기록을 나열해보면 아버지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에 배치됐다가 쇼와 19년, 즉 1944년 10월 25일 북태평양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Мечта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воссоединиться с семьями. У них нету ни адресов. 그 사실을 안 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유족들과 함께 러시아 사할린 섬까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장 가까운 해변을 찾아 추모제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서를 작성해가지고 일본 후생성에 보낸다 이게. 그 후생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겁니다. 2013년 일본 후생성에서 발행한 구해군 군속 신상조사표. 여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에 배치됐었고 이후 당시 일본의 북방 영토였던 쿠릴 열도의 끝 기타츠시마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가 딱 출발하면은 와서 때려부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여기서 사망하신 거라요.
배 타고 계셨다가. 아버지가 탔던 배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쇄빙선이었다고 하는데요. 1944년 10월 25일 오전 7시 45분경 러시아에서 홋카이도 오타이로 향하던 배는 미군의 어뢰 3발을 맞고 1분 17초 만에 침몰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망자는 1,451명,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할린 섬과 캄차카 반도 사이 차가운 북태평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이게 무슨 도장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라요. 그리고 또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 이 신상조사표에는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야수군 신사 계시네. 도장을 보더니 이걸 보고는. 이 도장은 1959년 7월 31일자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확인 도장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전몰자 246만여 명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일본에서 제일 큰 신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강제징용당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합사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납골당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골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유족분들은 자기 아버지의 유골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위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도에서 쓰는 개념에서는 그 야스쿠니 신사는 독특하게 영세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하나의 장부입니다. 말하자면은 거기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세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합사라고 하는데요. 야스쿠니에서는 거기 한번 합사가 되면 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국의 유족들 그리고 일본 유족들 가운데도 자신의 아버지 가족이 침략 전쟁에 동원돼서 억울하게 죽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 이름을 빼라라고 하는데요. 합사 철폐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요구하겠죠.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그렇게 한번 신이 되면 한 장의 방석 위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합사를 철폐할 수 없다. 즉 영세부에서 이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59년부터 75년까지 2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습니다. 59년에 후생성이 야스쿠니 신사한테 명단을 통보해서 합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5년 해방이 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부모님들은 계속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59년에 합사를 하면서도 일절 통보도 없었고 또 전사통지도 못 받으신 분들도 심지어는 계십니다. 그런데 영세부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리고 심지어 2만 1,000명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는 아직도 식민지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또 그래서 거기를 심지어는 A급 전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과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또 그곳에 우익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아버지가 거기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이죠. 유족들은 2001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게 걸린 2019년 1심 판결에서도 유족들의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어째서 천황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왜 억지로 갖다 거기 가두십니까? 왜 지금도 일본 사람으로 거기에서 왜 일본 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일본 사람이에요? 야스쿠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 오니까 지금 유족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항의 방문도 했지만 도리어 경찰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청파동에 위치한 민족문제연구소.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 행사는 17회째 이어지고 있는 야스쿠니 무단 합사를 알리고 철폐를 주장하는 촛불 행동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매년 광복절 즈음이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냈지만 요즘은 화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아버지 유해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빼주세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끝까지 외치고 싶습니다. 78년 동안 아버지를 아직까지 못 찾고 또 찾아가지고 일본에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명부에 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빨리 우리 한국인들 또 우리 아버지 빨리 빼주세요. 이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하루 빨리 모시고 싶으니까 저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안 해주시면은 투쟁할 겁니다. 전쟁도 끝나고 해방도 됐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오늘도 그는 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라! 연꽃이 피었습니다. 물고기도 많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쁜 곳이네요. 아, 저기가 무진정인 것 같습니다. 벼룩나무 꽃이 한창입니다. 하만 무진정은 조선 전기 때 문신인 무진정 조삼 선생께서 심신을 수양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호를 따서 건립한 정자입니다. 무진이란 없을 무자 달진자 다음이 없다는 뜻인데요.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의 아름다움이 다음이었고 정자에서 유유자적하는 성생의 즐거움이 다음이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4월 초파일에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낙하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3,000개의 낙하봉 불꽃이 연출하는 몽환적인 분위기는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하마만의 특별한 자랑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진정은 무기연당과 함께 하만을 대표하는 전통 공간입니다. 자연 풍광이 좋은 전통 공간 하면 소세원이나 세연정을 떠올릴 수 있는데 무진정은 그에 못지않는 산, 물, 나무가 어우러져 빼어난 성경을 자랑합니다. 여기는 전통 공간답게 소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왕버들, 벼룩나무 등 아름드리 노구수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왕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나무는 키 12m, 가지폭 16m, 밑동둘레는 무려 7m, 바로 이 왕버들입니다. 왕버들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버섯나무과 나무 중에 가장 크게 자라고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다음 가는 장수목이죠. 왕버들을 비롯한 버드나무는 사군자나 십장생에 속하지 않으나 우리 전통 문화의 소재가 되어온 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유자는 토끼 묘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졌는데 달나라에 사는 토끼를 닮은 꽃이 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저는 버들강아지라 해서 강아지로 보았는데 말입니다. 또 이 유자는 일이 물 흐르듯 술술 풀린다는 흐를 유자와 발음이 같지요. 이렇듯 버드나무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사람 가까이 두고 즐겼던 때에 있는 나무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세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또 불법성 이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숫자 3을 좋아했죠. 섬은 3개인데 뒤쪽으로 바위섬이 2개가 있어요. 그럼 합하면 5개. 그래서 이제 삼강오륜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나무에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감상을 했죠. 나무는 시대 정신이자 문화 정체성입니다. 이곳 무진정은 우리 선조들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면서 정신문화를 꽃피워온 전통 공간으로서 그 장소성에 걸맞는 다양한 전통 수목들이 전통 양식에 따라 심겨지고 노것으로 자라온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공고지신 마음으로 무진정 노것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여름에 새순이 꽃처럼 올라와 있는 저 모습을 보니 꽃도 아닌 것이 배롱나무보다 더 예쁜 모습을 뽐내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연못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어떻게 심어서 오랫동안 잘 갖고 왔는지 보존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저렇게 아마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들을 심어서 잘 갖고 왔을까. 그 무진정에서 연못을 바라봤을 때 문 사이로 보이는 연못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원래 연못에 다리가 없고 배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 배를 타면서 여유자적하면서 그 술을 한잔하는 어떤 선비의 모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습니다.